어떻게 하면 여러분 월 수익 1000만원 이상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조기 은퇴가 가능하며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장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시나요? 요즘 세상에 월급만 가지고 애들 키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해서 여러분들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제가 만약 억대 연봉을 받는다 해도 저축으로 조기 은퇴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 해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미래를 대비해 월세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세요.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건물을 사,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만 있다고 건물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도 월세 1000만원씩 올리는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면 방법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본 없이 주택에 갭 투자도 하실 수 있고 소자본으로 아주 큰 건물에 건물주가 될 수 있고 임대 수입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시죠? 꼭 눌러주세요. 자, 아무 생각 없이 한다 해도 건물을 구입하려면 먼저 알아봐야 될 게 있잖아요. 무엇을 알아봐야 될까요? 적어도 내가 어떤 건물을 사야 될지 건물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집합 상가 건물 중 7층에 위치한 건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건물이 해당 건물이 소재한 대하프라자이고 본건물 7층에 우리가 매입하려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사실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이 물건의 원래 감정가는 자그만치 7억 6,500만원입니다. 근데 세 차례나 유찰되었고 2021년 11월 3일에 있을 4차 최저 입찰가는 얼마? 3억 4,270만원입니다. 세상에 시세 대비 반값으로 뚝 떨어져 있네요. 이 물건의 대주권은 30평이고 공급 면적은 177평, 전용 면적은 134평이나 되는 꽤 큰 건물입니다. 원래 평당 430만원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현재는 평당 250만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런 중심상업지역에서 250만원이면 아주 싼 가격입니다. 근데 250만원이라도 살 돈이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제가 그 돈도 다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건 그렇고 왜 이렇게 좋은 물건이 가격이 반값 이하로 떨어진 걸까요? 귀신이라도 나오는 걸까요? 아무튼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선 본 상가에 권리사항에 하자가 있는지 등기부 등본의 권리를 보고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본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살아있는 권리들로 만든 권리분석표인데 보시면 2018년 3월 27일 농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이고 말소기준 권리 위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다 보니 좀 이상한 게 보입니다. 1번 소유권을 한번 보세요. 1번 소유권 보시면 권리자 박모씨가 2018년 3월 27일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낙찰가는 4억 1898만 8888원.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대출은 채권 최고액 4억 200만원이니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은 3억 4천 정도를 받았네요. 실제로 자기 돈 8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 큰 상가를 매입했다는 얘기죠. 사실 이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더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번 근저당권자도 좀 이상하죠? 20년 5월 4일 근저당을 설정하고 6월 달에 경매 신청을 했네요. 근저당 설정한 지 한 달 만에 경매 신청을 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봐도 임차된 내역은 없고 관리사무소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3년 전부터 폐문이었다. 미납관리비가 8천만원이 넘는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도 없고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리도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권리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권리상의 하자는 없는데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난 걸까요? 다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선 현장에 나가 설정되지 않은 권리 중에 우리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물건의 시세 등도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그것이 뭐냐면 이 물건의 소유주인 박모 씨가 이 물건을 일반 매매가 아닌
2018년 경매로 낙찰받았고 관리소장은 이 물건은 3년간 폐문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관리비가 미납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유주인 박모 씨는 이 물건을 낙찰받고 아예 한 번도 사용을 하거나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아무튼 모든 궁금증은 현장에 있는 것 같으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시흥시 대하동 오상공의 2번지 대하프라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물건이 이번 경매 사건으로 나온 물건인데요. 좀 둘러보면서 건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 외관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인포메이션에 보시면 7층에 대한 남아있는 정보는 궁채 한식 뷔페라는 현말이 보이네요. 언제까지 운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층까지 가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층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불이 꺼져 있네요. 5층엔 노래방들이 있고, 이렇게 5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잠겨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총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5층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점검 중인 상태이며, 또 다른 하나도 7층은 아예 버튼이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비타500 물건 조사할 때 바쁘신 분들을 괴롭히는 대가로 드리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이런 감사의 표시는 친절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 감사함을 앞세워서 먼저 관리소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절 따라오시죠. 예, 대하프라자 관리소장님이시죠? 어디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현장에서 관리소장님의 부재로 전화통화하고 상가자치회 회장님도 만나고 인근 부동산에서 시세에 대해 알아보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알 수 있었던 건 현재 주인이 이 물건을 낙찰받고 3개월 정도 한식 뷔페를 운영하였다는 것과 현재는 공실로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전에는 6층과 7층이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다 현재는 분리되어 6층 또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건의 구조나 현 상태는 아주 하급이라고 보여지고요. 위치는 중급 이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이 물건의 쓰임새가 마땅치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상인회 회장과 관리소 소장님의 말로는 현재 미납관리비가 9천만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여러분은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미납관리비의 공용 부분만 생각하면 알아봐야겠지만 그 금액은 제 생각에 3분의 1도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미납관리비에 대한 협상은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현재 유찰된 가격도 입찰할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 소유주인 전 낙찰자에게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물건은 수입이 발생하는 건물로 바꿔놓기 전에는 매매 또한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물건으로 판단돼 5차인 최저가 2억 7,417만 6천원에 입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입찰했을 때 낙찰가를 3억을 넘기지 않고 받는다면 담보신탁 대출로 90% 이상 대출받을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취득세 포함해서 4천만원 정도의 돈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지인분과 동업도 권해드립니다. 동업이 안 좋다 하지만 마음 맞는 분과 동업이라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건의 적당한 용도로는 고시텔, 스크린골프, 만화방, 사무실 이런 용도로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5평에서 6평 정도의 사무실로 나누면 약 20여 개 이상의 사무실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업종은 창업 비용이 제법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 사무실을 추천드리며, 현지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그 정도의 사무실이라면 찾는 사람도 있고 보증금 500에 3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0개만 해도 보증금 1억을 회수하고
월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물론 투자할 물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므로 분석을 좀 더 꼼꼼히 한 후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물건이 다시는 안 올 것 같지만 여러분 경매를 하다 보면 물건은 언제나 나오고 여러분에겐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성공하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